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리얼미터에서 처음으로 이재명 50% 돌파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네. 구라미터가? 양자 대결에서 50%가 넘은 적은 있는데 다자구도에서 50%를 넘은 건 처음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지금 계속 올라가.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다자구도는 어떠냐? 이재명 김문수 54대 23, 이재명 한동훈은 54대 16, 이재명 홍준표는 54대 20.5, 54.2, 54.6, 54.6. 자, 아무튼 54% 이상의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자 가상 대결에서도. 여론조사 꽃, 이거는 이제 4,000 샘플, 전화 면접 4,000 샘플입니다. 진짜 쉽지 않은 거죠. 더불어민주당 51.3, 국민의힘 30.6입니다. 10%가 아니라 20% 차이가 납니다. 20%. 자, 보면 부울경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더 높아요. 4,000 샘플 전화 면접이면 뭘 볼 수 있느냐? 권역별 지지율. 이게 좀 더 의미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대구, 경북 의미 없어요. 대구, 경북도 그래도 좀 많이 나온 편이네요. 보면 부울경이 43.5대 36이에요. 이렇게 잡힌다는 겁니다. 실제 투표하러 가면 또 부울경에서 국민의힘을 찍겠지만 어쨌든 지금 부울경 민심은 돌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선이나 지선 때는 민주당 찍어야지 하다가 국힘을 찍는데요. 대선 때는 이재명 찍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부터 부울경에 바람을 일으켜야지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지금 현재 부울경이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는 거, 중도층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또 많이 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남 20대 남자가 20%대 40%, 더블 스코어 정도로 국힘 지지층이 많아요. 70대보다 더 심하다. 20대 남자와 70대가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 20대 애들아, 정신 좀 차려라. 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틀딱틀딱거리는 사람하고 니들 생각이 똑같다는 거야 지금. 20대 남자놈들아, 이상하지 않아? 니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겠지. 페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중국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침투해 있는데 민주당을 지지해? 니들은 딱 이거잖아 지금. 페미가 안 먹히니까 이제 중국이 먹히고 있거든요. 딱 그거잖아. 정신 차리라고. 아이고, 70대하고 니들하고만 생각이 같아. 다른 연령대는 다 생각이 다르다니까. 왜 니들만 그러냐고. 니들만 똑똑해서? 니들만 멍청하다는 걸 알아야지. 70대 틀딱, 이찍 틀딱. 이찍하는 70대 이상의 니들 말로 이 틀딱들하고 니들하고만 똑같아. 나머지 세대들은 달라. 30대만 해도 남자들이 달라집니다. 이준석이나 뻑가가 가스라이팅을 잘했을 때는 20, 30대 남자들이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30대들은 동조가 빠졌습니다. 20대랑 달라졌어요. 30대 남자들은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훨씬 더 달라졌어. 근데 20대 남자애들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나이 처먹으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정신 좀 차려. 진짜 속 터져 죽겠네 정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돼. 아이고 참. 정권 교체 70, 정권 연장 27 이렇게 바뀌었고 요 정도로 잡히고요. 대선 주자 선호도인데요. 한덕수를 집어넣었더니만 이재명 48.2, 한덕수 11.4, 홍준표 6.6, 김문수 5.7, 한동훈 4.8. 자, 보면 김문수 거를 쪽 빨아갑니다. 한덕수가. 근데 한덕수가 11.4 나온다고 지금 좋아할까? 이게 한덕수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뭐가 차이가 나야 되냐면 이재명 지지율이 차이가 나야 돼요. 근데 이재명 지지율 48, 49는요. 지금 현재 다자구도에서 여론조사 꽃에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율을 빨아가야지 경쟁력이 있는데 이재명 지지율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지네들 거 뺏어가고 앉아있잖아.
이러면 누가 나와도 똑같다는 거예요. 한덕수가 나온다고 달라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한덕수가 나올까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기회주의자가 모험을 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방탄 때문에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가 얼마나 이 내란에 관여했는지에 따라서 출마를 할지 안 할지 이게 결정이 될 거다. 지금까지 우리한테 알려진 정도라면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한다 그러면 이건 내란에 깊이 관여돼 있다. 뭐 요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뭐 이러니까 사실 이거는 보나마나 한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한덕수 대선 출마 적절하다가 27, 부적절하다가 67.5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요. 보수에서도 부적절하다가 40%나 됩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51%가 부적절하다 그래요. 이런 상태에서 나갈 수가 있을까? 부울경에서는 69.9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나? 한덕수 스타일상 절대 안 나오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면 내란에 깊이 가담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이 나올 수 없는 거를 지금 가리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광훈이 열받았어. 대선 출마한대요. 이게 왜 열받았냐 전광훈이. 원래 전광훈은 대선에서 역할을 하고 지분을 요구하려고 했어요. 늘 그래 왔습니다.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을 만들어 놓고 국민의힘하고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하면서 지분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덕수가 튀어나오니까 아니 이게 뭐야.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한다고? 자유통일당에서 내가 출마해버리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좋아! 이재명이 당선될지언정 내 국민의힘 니네 8명은 절대 다 떨어뜨린다 이러면서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돈 달라고 집 팔아서 돈 달라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한덕수 추대론 뭐 차출론 이런 거 나오니까 국민의힘한테 좀 열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한덕수는 한미통상협의를 앞두고 맞서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파이낸셜 타임즈인가요? 인터뷰하는데 기자가 떡수한테 이것도 퍼주고 저것도 퍼준다 막 하는 거야. 떡수가 야 너 그렇게 퍼줘도 돼? 이러면서 권한 있니?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선출된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 내 대통령이야. 이러고 이런 인터뷰를 했어 얘가. 그리고 트럼프와 맞서 싸우지 않을 거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이잖아. 와, 그렇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나서 한국 국민의 복지가 증진될 거야.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이완용이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을 때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야, 올해가 또 을사년이네. 야, 이거 이완용이에요. 얘 하는 거. 고위급 통상 협의를 하기로 했대요. 미국하고 한국이랑. 그래서 한덕수는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 트럼프와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해버렸고. 자, 트럼프가 지금 중국 빼고 90일 관세 유예시켰잖아. 자기가 쫄려서 그런 거거든. 궁지에 몰리니까. 그런 다음에 지금 급한 게 뭐예요? 성과를 내야 돼요. 만만한 게 어디야?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일본을 먼저 건드렸어요. 그 다음에 한국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만만한 일본하고 한국을 건드려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서두르는 거야. 이 2+2 협의는 미국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미국이 급하다니까? 트럼프가 떡수랑 통화한 다음에 원스톱 쇼핑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양보를 요구하고 가능성을 타진할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한국에 엄청나고 지속 불가능한 흑자, 관세, 조선, 미국이 생산한 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관해 논의했다. 야, 통화한 다음에 이렇게 대놓고 썼어요. 한동훈이 미국산 LNG와 항공기 구매로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고 조선산업협력으로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야, 언론에다가 협상하기 전에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게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이게? 일본도 지금 미국이 급하게 지금 막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언론은 미국이 일본 자동차 안전기준, 쌀 유통 과정 이거 풀어. 우리도 들어가게. 미국 쌀도 들어가고 미국 자동차도 들어가게. 이걸 얘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아키자와라는 경제재생상 얘를 트럼프가 따로 만났어.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대놓고 만만한 나라들 지금 갈구는 거예요. 동맹이라는 나라 한국, 일본이 윤석열하고 아베가 미친 듯이 밑으로 겨어 들어가가지고 기시다랑 똥꼬를 빨아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말 듣는 건 한일밖에 없다. 지금 얘네 둘을 지금 시범 케이스로 딱 만들고 싶은 게 지금 미국인데, 그나마 일본은요 지금 아카자와라는 경제재생상한테 무역적자 제로로 만들고 싶다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했어. 그러고 돌아왔단 말이야. 그 마가 모자까지 씌웠어. 그거 되게 굴욕이거든. 이걸 씌웠단 말이야. 그런데 이시바가 아니다라고 해줬어. 이시바는 안 갔거든. 그거 아니다. 브레이크를 한 번씩 걸어줬다고. 급한 건 미국이란 말이야. 근데 한덕수는 거꾸로 가고 있어. 미국의 은공을 강조했다. 한국정쟁에서 황폐해진 한국에 미국이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보장을 제공해줬어. 우리의 산업 역량과 금융발전, 우리 문화, 성장, 부유함은 미국한테 도움을 크게 받은 덕이야. 미국과의 협상은 미국의 행동을 맞서야 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양쪽의 윈윈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일부 산업 분야는 일부 문제를 겪을 수 있다며 특정 산업의 희생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최상목, 안덕근도 이렇게 말 안 했거든. 최상목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안 장관도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것. 자, 그리고 진짜 짜증나는 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있잖아. 이건 2030년까지 유효기간으로 협상을 끝냈어, 미국이랑. 바이든 때지만. 근데 재협상 얘기가 나오니까 협상을 재개할 뜻이 있다. 한덕수가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미국 정부랑 저번에 다 끝냈는데 2030년까지는 협상 어렵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놓고 협상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놈의 새끼는 무슨 협상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할 수 있다. 이러고 앉아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그러면 민주당 이거 탄핵 안 하고 뭐하냐? 오늘 김민석 의원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김현종 외교안보 보좌관 있죠. 그분과 협상 TF를 이미 만들었대. 민주당 내에. 트럼프와의 협상할 팀을 만들었대.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다음 정부를 위해서 이제 협상을 어느 정도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거야. 아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네가 결정을 내린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탄핵까지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협상해서 결론이 도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김현종 외교안보 보좌관 이분이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가장 전문가가 지금 주도하고 면밀히 한덕수 탄핵까지도 어느 타이밍에 할지 이거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하니까 대형 사고 치기 전에 아마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어봅시다. 민주당이 지금 물러터져서 그런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일단 어디까지 가는지를 좀 보고 만약에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대형 사고를 친다? 이런 낌새가 만약에 보인다고 하면 바로 탄핵으로 들어가서 이걸 못하게 하고 무효화하는 것까지도 지금 다 감안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제 김현종 외교안보 보좌관이 이 팀을 맡아서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좀 안심을 했어요. 최상목도 한덕수도 탄핵시키려면 언제든지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타이밍은 민주당이 더 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덕수는 이렇고 윤석열 재구속 필요하냐? 62.4 재구속해야 된다. 34 재구속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면 재구속이 필요하다가 다 높아요. 근데 어디만 재구속 필요하다가 낮으냐? 20대 남자 70대입니다. 20대 남자가 재구속이 필요하다 보다 재구속 필요 없다가 훨씬 더 높아요. 70대랑 비슷합니다. 20대 남자들. 자, 20대 남자들이 완전히 지금 도라이 짓들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뭘 하고 있냐 지금. 건대 양꼬치 거리 항복판서 협중 시위한 윤석열 지지 극우 청년들. 이겁니다. 지금은 페미가 좀 힘을 잃었어. 그리고 민주당도 페미하고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페미 이슈가 안 나와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중국으로 갑니다. 협중. 그러면서 건대 양꼬치 거리를 간 거야. 건대 양꼬치 거리에 가서 짱깨 붓게 꺼져라 막 이래요. 이러고 다녀. 이 20대 남자애들 봐봐. 얘네들이 이러고 다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아니 짱깨 꺼져라 그러면 대림동을 가야지. 그지? 근데 대림동은 무서워서 못 갔다는 얘기가 또 돌아. 아이고 진짜 이제 대림동이 진짜 중국인들 판인데 그럼 대림동에 가서 짱깨 꺼져라 해야 되잖아. 근데 대림동은 무서워서 못 가고 건대 양꼬치 골목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막 종업원들한테 시비 걸고. 아이고 진짜 얘네들 수준이 이래. 북깨 짱깨 빨갱이 빨리 꺼져라 이거 노래 막 부르면서 북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채널이 하나 있어요. 중국 유학파 크리에이터. 근데 중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외국에 뭐 대만 가거나 뭐 싱가포르 가거나 뭐 이런 거에서 컨텐츠도 만들고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부터 중국인의 이제 가짜 음식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요. 재밌게 봤거든. 야 중국은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간첩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중국 간첩이 실제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댓글에 이런 애들이 겁나게 달립니다. 애국자라고 난리 났습니다. 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중국의 지금 경제 위기 그리고 중국의 가짜 음식들 이런 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 재밌지.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쭉 모이면 중국 간첩, 우리나라에 중국 간첩이 굉장히 많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민주당 엮어 나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비판을 하면 이대남들이 겁나게 좋아합니다. 애국자래요. 중국에 대한 비판만 하면. 중국 좋아하는 사람들 전 세계에 없어 이것들아. 누가 중국을 좋아하니? 근데 우리는 중국하고 교역을 해서 돈은 벌자는 거야. 싫은 건 싫은 거고 땡길 건 땡기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뭐 지랄합니다. 너 민주당이지. 민주당은 역시 친중 뭐 리짜이밍 뭐 이지랄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먹혀.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대 남자애들만 70대 노인들하고 비슷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준석, 뻑가 같은 놈들이 오랜 기간 동안 가스라이팅 한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유튜브도 이런 쪽으로 또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어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애들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또 돈도 많이 받았더만 후원금도 자유대학 뭐 어쩌고 이런 애들. 아무튼 이대남들이 정신을 차릴까? 못 차릴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들만 손해지 뭐. 자, 여론조사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어떤 지표를 봐도 이재명에게 스크래치도 못 냅니다. 그리고 토론이나 이런 과정을 보면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엄청 노련해졌어요. 김동연이 얘기하거나 김경수가 얘기해도 다 수용하면서 흡수하면서 토론을 이어갑니다.
싸우질 않아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재명의 경호예요. 이재명이 이길 수 있는 건 이제는 테러밖에는 없다. 지금은 경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이재명만 잘 지키면, 물리적으로만 잘 지키면 이재명 대통령을 막을 수 없다.